트럼프 행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지난주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을 해설하기 위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1도련선 구축을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 대목을 강조하면서 결정적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북한 방어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방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선 거듭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노력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GDP 5%를 지출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도 동조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하며 특별 혜택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Model allies that step up like Israel, South Korea, Poland, increasingly Germany, the Baltics and others will receive our special favor.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못 박은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부활시켜 주한미군 유지에 강제성을 더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인 한국과 이스라엘 등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고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3.5%를 군사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동맹들의 안보 부담 공유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이 목표라면서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dominating China, but rather ensuring they do not have the ability to dominate us or our allies. It's common sense. 또 핵 전력을 현대화하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서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These narco-terrorists are the Al-Qaeda of our hemisphere, and we are hunting them with the same sophistication and precision that we hunted Al-Qaeda. We are tracking them, we are killing them.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 운반선 격침에 대해 자신이 지휘관이었어도 2차 공격을 명령했을 거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전원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 지침서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차단에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큐슈부터 타이완,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차 도련선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거라며 동맹국의 집단 방어를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경우 중국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중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9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며 17차례나 북한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 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확대와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교육용으로 쓰는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북쪽을 위에 그린 표준 지도와 달리 동쪽이 위인 점이 특징입니다. 브론슨 사령관은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 보이던 전략적 이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각각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세 나라와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이들의 삼각 협력을 촉진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의 세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일본, 필리핀과 함께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이제 한반도까지 확장된 전략적 투사력을 기대하는 미국의 그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가운데 전략적 중심축은 한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제1도련선 안에 이미 병력이 배치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즉각적인 부담을 주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미국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방한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가 건조할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운영될 책임을 지게 되거나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 같은 인식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중국, 러시아와의 균형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의 전략 지침엔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